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배지훈 전공료와 2차 대비 면접 수업 실현 대비반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 강의를 찍지 않고 작년 강의를 활용해서 작년에 2차 강의를 활용해서 우리 강의를 제가 열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작년 강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OT를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서 어떤 식으로 작년 강의를 활용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작년에는 다 프린트 강의였었지만 이미 프린트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의 듣는 선생님들 좀 편의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이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모든 자료가 다 교재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서 어떤 게 교재로 들어가는지, 어떤 거는 프린트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프린트 같은 경우도 그냥 다운로드를 다 받아서 파일로 갖고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지금 인강 강의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강의를 2번 정도는 다시 새로 찍어서 올릴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다 인강으로 진행될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선생님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사실 오늘이 1차 시험 전날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매우 긴장되는 시간이고 저도 매우 긴장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긴장을 모아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내일 시험을 잘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좀 2차 강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잘 보시고 2차도 잘 보셔가지고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프린트를 3개를 일단 올려드렸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강의 계획서 해서 하나가 올라가져 있고요, 프린트가. 두 번째는 2차 대비 교재 자료 목차라는 프린트가 올라가져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배지훈 전공료와 2차 대비 전국 공통 면접 수업 실현 이론 실기만 1회차 강의 자료라고 해서 약간의 일부가 올라가져 있을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OT 강의를 교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교재 이제 학원에서 배송을 해드릴 거잖아요. 근데 그 교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은 프린트 3개를 다 지금 현재 프린트를 하시고 OT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교재를 받았다라는 선생님들께서는 강의 계획서만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재 자료 목차하고 그다음에 강의 자료의 내용은 교재에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교재를 펼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일단은 강의 계획서를 좀 볼까요? 일단은 총 10회 강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1회당 약 90분 강의가 녹화가 되어져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1회당 약 90분 강의, 90분 강의 그렇게 짧지는 않죠, 선생님들. 90분 강의고 이게 1회당 약 4강이거든요. 그러니까 90 곱하기 4 하면은 1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10회 정도 강의를 한다. 10회 정도 강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 아래를 보시면 일단 강의 일정부터 좀 볼까요, 선생님들? 강의 일정을 보시면은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까지가 제가 강의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강의를 한 거죠. 제가 지도서 강의를 한다던가 수업 실현 강의를 한다던가 면접 강의를 한다던가 해서 2차를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가, 2차의 어떤 범위가 어떠한가, 그다음에 2차의 시험 채점 기준은 어떠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에 대해서 7회 동안 제가 강의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8회 피드백 강의라고 지금 있잖아요, 선생님들. 피드백 강의는 제가 뭐 강의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의를 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중간 이거는 뭐 인강을 들으시건 아니면 직강을 들으시건 선생님들 도움교사라고 해서 지금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움교사라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도움교사는 저하고 몇 분의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이라든가 면접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도움교사 선생님들 말고 그냥 일반 수험생들께서 한번 저한테 수업 실현이라든가 면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코멘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면접하고 그다음에 수업 실현 영상을 받아서 선생님들이 직접 찍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같이 보면서
또 이제 우리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해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어떤 것 같다. 난 수업 구성이 어떤 것 같다. 난 선생님 뭐 어떤 걸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 어떤 걸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코멘트 해드린 강의가 8회 강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8회에 그냥 몰아 넣었어요. 원래 수업에서는 제가 아마 한 4회인가 5회서부터 피드백 강의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인간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별 피드백 강의에다 다 몰아 넣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개별 피드백 강의는 뭐 반드시 1회서부터 7회까지 다 강의를 듣고서 8회를 해야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개별 피드백 강의를 좀 나누셔서 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조금씩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1회서부터 7회까지의 강의 중에서 지금 1회하고 2회 같은 경우는 지도서 강의라고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3회, 4회는 수업 실현, 5회, 6회는 면접 강의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7회도 또 자유놀이 수업 실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기본으로 한 수업 실현하고 면접이 아마 거의 100% 그 대비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제가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제가 쭉 2차 강의를 쭉 하면서의 모든 노하우며 모든 좋은 자료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장 간결하게 잘 이해가 되시게끔 잘 따라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게 이제 2차 강의였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요 강의만 들어도 어느 정도 좀 전반적인 그 어떤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2차 대비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라던가를 다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순서대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뭐 주제별 면접 강의를 먼저 들어보고 싶다. 이것부터 해서 일단 면접에 대해서 좀 연습을 미리미리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것부터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순서대로 듣지 않고 원하시는 대로 들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하지만 순서대로 들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중간에 지난 시간에 이거 가르쳐 드린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으니까 그럼 앞에 거를 좀 들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서부터 7회는 제가 이미 강의를 한 2차 면접 및 수업 실현의 강의 내용이다. 그다음에 1회당 약 90분씩의 강의가 한 4강 정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8회는 중간중간에 한 개별 피드백 강의를 한 번에 다 몰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셔도 된다. 이것도 자료는 다운로드 자료로 제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뭐그 수업 지도안이라던가 면접 스크립트 같은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9회하고 10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7회 강의였었는데요. 올해는 9회, 10회를 더 넣어서 제가 올해 강의를 좀 집어넣을 생각이거든요.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작년 강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올해 새로 찍은 게 없어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작년 강의로도 충분합니다만 그래도 약간 올해의 그런 어떤 저희 입김 그다음에 올해의 기운, 경향 같은 걸 불어넣어서 9회하고 10회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9회하고 10회는 너무 초반에 하면은 선생님들 앞에 계획이 좀 어그러지실 것 같아가지고 좀 뒷부분에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또 뒤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촬영은 11월 24일 날 할 예정이고요. 11월 24일 목요일 날 할 예정이고요. 12월 1일 목요일 날 할 예정이거든요. 예정이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바뀌지 않고 아마 촬영을 하고 업로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9회하고 10회 강의로는 뭘 해드릴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충분한데 작년 강의로도 충분한데 이미 있는 강의로 충분한데 9회, 10회 뭐 해드리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작년 시험 기출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 기출문제에서 수업 실현하고 그다음에 면접에 문제가 나왔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회서부터 7회 강의에서는 다뤄드리지 못했으니까 작년 기출문제에 대해서 다뤄드려야 되겠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에 대해서 물론 면접 문제를 많이 드리고 면접의 어떤 사례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답변 사례 같은 거를 제가 충분히 많이 드렸지만은
면접에 대해서는 항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께 사실 이것은 뭐 1년 동안 혹은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들이 좀 우러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요. 근데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년 기출문제에다가 면접에서 제가 요 정도 조금 더 해드리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교사다운 그런 면접 답변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와서 좀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애하고 실패를 좀 구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는 모든 지역의 기출문제 다뤄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제일 구하기 쉬운 거는 서울하고요. 그다음에 경기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원이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서울, 경기, 평가원 요 정도의 수업 실현 면접 문제를 다뤄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움교사 선생님 또 모셔가지고 한번 실현하는 것까지 좀 보여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 요즘에 경향이 이렇구나. 뭐 크게 뭐 작년에 경향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좀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강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세세한 거는 또 이미 찍어놓은 강의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요. 선생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강의 계획서 하고요. 그다음에 교재 자료 목차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교재 갖고 계신 선생님들은 맨 앞쪽을 보시면 되겠고 프린트 하신 선생님들은 교재 자료 목차 프린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재는 어떤 식으로 제가 했냐면요. 일단 교재를 잠깐 오세요. 선생님들 교재 자료 목차를 보시면 1회차 강의가 있죠. 1회차 강의에서 1.1 지도서 1 강의 자료 지도서 1.2 도움교사 수업 지도안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얘네들이 교재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교재 목차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참고자료라고 지금 되어 있죠. 선생님들 참고자료도 교재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참고자료도 이거 선생님들이 프린트하기 너무 힘들겠다라는 거는 제가 그냥 해드린 거, 그 교재에 다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이만큼 참고자료 어치가 들어가져 있고 대신에 그 아래 보시면은 점선으로 해서 1회차 다운로드 자료가 있죠. 선생님들 1회차 다운로드 자료는 이거는 교재에는 없는 거예요. 교재에는 없고 선생님들께서 그 희소 샘플러스 그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회차 다운로드 자료라던가 각 회차의 다운로드 자료는 제가 만들지 않은 자료예요. 대부분요. 다 교육부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1회차 같은 경우는 놀이 운영 사례집의 일부를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고요. 살짝 제가 보면서 좀 설명 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운로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회차 강의 같은 거 보시면 마찬가지로 2.1이라고 해서 지도서 2 강의 자료 얘는 교재에 들어가져 있는 거 참고 자료도 교재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점선으로 된 2회차 다운로드 자료만 선생님께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런 식으로 교재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서로 병행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를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보니까 페이지가 한 71페이지 정도 됩니다, 선생님들. 책이 뭐 이만해질 것 같아요. 그것도 참고 자료는 그 다운로드 자료는 넣지 않고 제가 만든 프린트하고 참고 자료만 약간 넣는데도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강의를 할 때 완전 교재와의 이 프린트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프린트와의 싸움이고 우리 수험생분들도 다 프린트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제가 인강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재를 좀 먼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보다는 좀 편안하게 아마 수업을 좀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선생님들. 일단 1회차 강의에서 이거 보세요. 1.1 지도서 1 강의 자료 한번 보시면 이때는 이제 지도서에 대해서 어떤 거다라든가 전반적으로 1회차 강의니까요. 전반적으로 수업 실현이나 면접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좀 해드리는 그런 강의가 1회차 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에서 도움교사 수업지도안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연결지어서 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지도안이 아주 자세하게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많이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 참고 자료를 보시면 참고 자료는 아마 선생님들께서 수업에서는 많이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지만은 두고두고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그래서 제본을 어떻게 학원에서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링제본을 해주시면은 요 부분만 따로 빼서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다 우르르 다 빼서 요 부분 참고 자료만 빼서 따로 링제본을 하셔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면은 좋을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누리과정 지도서 이야기 나누기 활동 모임 전체 1, 2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1하고 2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파일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활동 모임만 제가 드렸는데 사실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지도서가 없어요.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지도서 없죠.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는가 그 내용의 그 범위가 약간 조금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뭐 교통기관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할 때 교통기관의 어떤 내용 정도까지 가르치면 유치원 수준인가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하지만은 과거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요 지도서가 있어서 이 정도 가르치면 되는구나. 우리 유치원에서 요 정도 얘기를 하라는 거구나 라는 그 내용 범위가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지도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활동, 뭐 이야기 나누기도 있고 뭐 동극도 있고 뭐 쌓기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 프린트 해드리는 거는 이야기 나누기만 먼저 해드린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만 어느 정도 보더라도 왜냐면은 어떤 활동을 했다. 뭐 월요일 날 월, 화, 수, 목, 금, 토일 뭐 이렇게 금까지 이제 수업을 하죠. 어떤 활동을 했다, 놀이를 했다라고 할 때 가장 맨 첫날 할 수 있는 게 이야기 나누기. 그다음에 이야기 나누기서부터 여러 가지 활동이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 나누기만 어느 정도 많이 읽어보시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다루고 교사가 이런 발문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 활동 모음 자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페이지가 엄청 많아요. 이야기 나누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좀 돌려보면서 1회차뿐만 아니라 2차 공부하실 때 꾸준히 좀 돌려보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아마 이미 찍어놓은 영상에도 말씀드릴 건데 지도서 내용은 지도서대로 수업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만 넣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나는 요것만 할 거야 라든가 나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거는 되게 교사 중심이네. 유아 중심으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거야 해도 충분한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간에 한 요 정도 유치원에서는 이야기하는구나 요 정도로 보는 그런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매우 우리 공부하기에는 매우 좋은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미 찍어놓은 자료에서는 사실은 이야기 나누기 활동 모음 1은 아마 1회차 때 드리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 모음 2는 2회차 때 드리고 이런 식으로 회차를 좀 나눠서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페이지가 많았기 때문에 학원에 좀 너무 죄송하잖아요. 프린트를 너무 많이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나눠서 프린트를 좀 부탁드렸는데 이번엔 교재니까 한 번에 그냥 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의에서 오늘 이것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다음 그 아래에서도 뭐 생활 주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생활 주제 1회차 자료, 생활 주제 2회차 자료 해서 실제 이미 찍어놓은 강의에서는 1회차하고 2회차에 나눠서 드렸지만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자료집으로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공부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1회차, 2회차 자료를 제가 붙여가지고 참고자료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계속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에 녹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보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자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놀이 포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놀이 포털. 여기 아이놀이 포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시죠? 놀이 포털 가시면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2차 공부하시면서 여기를 항상 꾸준히 좀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좋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는데 거기 보면은
아이누리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일단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해설서, 그 다음에 실행자료, 그 다음에 이해자료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1차 때 공부를 했던 그런 자료예요. 1차 자료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놀이 운영 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놀이 운영 사례집이라고 해서 요게 1권서부터 5권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책으로 얘는 구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다운받아 갖고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제본하셔도 되는데 컴퓨터 화면에 그냥 띄워놓고 그냥 보셔도 되고 다운받으실 수 있는 것만 다운받으셔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영 사례집 안에는 어떤 내용이냐? 뭐 자유놀이와 관련하여서 어떤 식으로 놀이가 흘러가는가,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즐기는가, 거기서 교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써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약간 경향은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인데 그 안에서 분위기는 뭔가 어떤 뭐 요약된 뭐 하나의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뭔가 내러티브적인 그런 지식들을 교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교사가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마음은 이런 게 같아서 내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적으로 말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운영 사례집에 많이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교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어떤 유아의 놀이라던가 그 놀이를 바라보는 교사의 관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보고 배우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운영 사례집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운영 사례집이 나온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요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 나올 때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 202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선생님들. 하지만은 보여요. 그 다음에 잘 보이세요? 그래서 운영 사례집이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좋은 자료인데 그 이후에 이 아이누리 포털에다가 여러 지역의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놀이 사례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동영상, 교사 수업 영상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자유놀이 비슷하게 우리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예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도움교사 선생님들하고 어떤 수업 실현, 시험에 맞춘 그런 수업 실현 영상을 계속 올려드려서 그 틀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놀이 아이디어는 놀이 운영 사례집이라던가 이게 다양한 놀이 사례들을 보시면서 습득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좋은 게 많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아이누리 포털에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1회차 강의 참고 자료에 있는 거는 다 2015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우리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는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2회차 강의로 가볼까요? 2회차 강의에서 지도서 2 강의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 자료가 있는데 참고 자료는 배지훈 전공유아 2차 대비반 활동별 지도 지침 및 유의점입니다, 선생님들. 근데 이거 활동별 지도 지침 및 유의점은 뭐냐 하면 지금 참고 자료에서 그 2015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 지도서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2015 개정 지도서가 있어요. 근데 지도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뭐 이렇게 활동별로 나눠서 또 되어져 있거든요. 원래는 생활 주제별로 되어져 있어요. 생활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 주제별로 각 연령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제가 약 11개의 생활 주제로 되어져 있고 3세, 4세, 5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위에 이야기 나누기 활동 모음은 5세의 이야기 나누기만 제가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이야기 나누기만 제가 모아서 드린 자료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기 힘들어요. 선생님도 모으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 빠지고 그거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는데 이야기 나누기뿐만 아니라 뭐 쌓기도 있겠고 동극도 있고 그죠? 수조작도 있고 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죠?
음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이 활동들에서 제가 지도지침 및 유의점만 딴 거예요. 선생님들. 지도지침 및 유의점만 땄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기에 지도지침 및 유의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 이야기 나누기 할 때 교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다음에 쌓기놀이 같은 거 할 때 교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유의점이 되는구나. 이런 게 보시면 뭐 쌓기놀이라던가 동국 같은 거 가면은 뭐 약속 같은 거 하고 해야 되거든요. 수업할 때 우리 오늘 재밌게 놀 건데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러면서 약속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이 지도지침 및 유의점을 보시면서 참고로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지도지침 및 유의점을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활동별로 쌓기 활동별, 동국 활동별, 수조적 활동별로 모아놨는데 요거를 조금 보시면서 수업 실현하실 때나 혹은 우리 과정안 쓰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안을 쓰실 때 얘를 참고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충분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지도지침 및 유의점도 2개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2회차 강의 때 한번 넣고 그 다음에 3회차 강의 때 한번 넣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위에 지도서처럼 한 번에 모아서 드릴까? 라고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또 한 번에 붙여 넣으면 헷갈릴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요거는요. 그래서 제가 얘는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을 다 들으시고 이거 그냥 모아놔야 되겠다. 같이 모아놓고 봐야 되겠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또 그 뜯으셔가지고 모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들. 되셨고 3회차 다운로드 자료를 잠깐 볼까요? 여기에서는 유아 놀이중심 놀이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실천, 놀이 실천 교사 수기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내러티브적 지식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런 거를 많이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 밑에도 이제 운영 사례집과 관련하여서 다운로드 자료를 드렸고 4회차 강의로 가실까요? 4회차 강의는 수업 실현 2 강의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4회차 다운로드 자료가 쭉 있네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면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운로드 자료는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만큼만 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유치원 교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2차 공부하실 때 좀 필수로 보는 자료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앞에 하고 좀 비슷하고 중요한 거는 다 제가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됐고요. 쭉 가셔가지고 8회차 강의 좀 봐볼까요, 선생님들? 8회차 강의에서는 제가 문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피드백 강의 할 때 이러이러한 걸로 제가 문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8회차에 그 개별 피드백 자료에서는 제가 문제를 드리지 않고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활동이라던가 면접 내용도 고르셔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별 피드백 자료에는 프린트 자료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프린트를 안 보내주셔가지고 수업 지도안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감안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거는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운을 받으시는데요. 만약에 자료가 없다 하는 거는 원래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8회차의 개별 피드백 자료는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하지만은 자료가 없는 것도 있다. 그거는 영상만 보시면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고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래서 교재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강의 계획서를 다시 와보세요, 선생님들. 강의 계획서로 오시면은 거기 교재에서 다시 배지훈 2차 면접 수업 실현 강의 교재를 제가 드릴 예정이고요. 수강 신청을 하시면 아마 학원에서 대구로 택배가 갈 거예요. 그걸 이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000페이지 조금 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적절하게 분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운로드 파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순서대로 올려놨으니까 순서대로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아이누리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선생님들.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교재 목차에서요, 선생님들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선생님들. 교재 목차에서 자료 목차에서
7회차 다운로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7회차 다운로드 자료를 보세요. 거기 보시면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활동 유형별 지도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활동 유형별 지도서는 제가 1회차에는 이야기 나누기만 드렸잖아요. 근데 이야기 나누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그 활동별로 제가 막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5세를 가지고 제가 활동별로 모아놨을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자료에서는 쌓기 활동만 모아놓은 거, 동극 활동만 모아놓은 거, 수조적 활동만 모아놓은 거 이렇게 해놨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출력하셔가지고 2차 준비하실 때 계속 보셔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하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얘를 약간 2019로 바꿔서 활용하실 필요는 있겠죠, 선생님들. 하지만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드렸는데 수업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자료를 너무 많이 드리면 선생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갖고 제가 종강날 그냥 선물로 드린 거예요. 선물로 그냥 제가 이거 자료를 투척하고서 자 이거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지만은 선생님들께서는 미리미리 다운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위를 조금 가시면 그 7회차 참고자료에서 면접 대비 수험생 참여 즉답형 문제 모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답형 같은 경우는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즉답형은 준비하지 않고 구상 시간이 전혀 없이 들어가서 프린트에 써져 있는 문제를 읽고서 바로 답변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 그런 유형이에요. 시험 면접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선생님들 연습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수강생 대상으로 해서 제가 조를 나눠드리고요. 문제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오신 거를 제가 모아서 같이 모두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런 문제는요. 그래서 연습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료로서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참고 자료로서 교재에 넣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료를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교재를 좀 더 볼까요? 강의 계획 좀 더 보겠습니다. 수험생 개별 교재 사용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는 1차 끝났으니까 갖다 버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2차에도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게끔 가까이 놓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운영 사례 지금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발췌된 것만 자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통째로 나는 필요하다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누리 자료, 아이누리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제본하시거나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특징을 볼까요? 여기서는 인강중심 강의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2021학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촬영한 것이고요. 1회에서 8회가 있고 올해 촬영분은 9회에서 10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올해 촬영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제 및 활동별 면접 및 수업 실현 유의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기출만 당연히 제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출하고 어떤 거는 이제 해답도 많이 달아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수업 실현의 사례 같은 것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 활동 수업 지도안, 지도서 주요 활동 확인 및 발문 지도 등등 해서 자료가 부족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아주 충분하실 겁니다, 선생님들. 그다음에 도움교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떤 몇몇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서 우리 좀 도움 주실 선생님이라고 해서 도움교사라는 이름을 붙여드리고 수업 실현이라든가 면접 실제적으로 해주시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교사 수업 실현 및 면접 영상을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직접 나와서 도움교사 선생님께 직접 나와서 하지는 않으시고요. 다 우리가 따로 수업 전에 만나서 이미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그 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인강중심 강의라고 해서 작년하고 좀 달라지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회차 면접 및 수업 실현 개별 피드백 영상 자료 및 자료 제공. 이건 개별 피드백 강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별 피드백 강의는 순서대로 듣지 않으셔도 수시로 확인하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2022학년도 촬영 강의는 주로 2022학년도 22학년도 대비 면접 및 수업 실현, 기출문제 및 면접 강의 내용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2022년 면접 및 수업 실현, 실현 기출문제를 사용한다. 그거 플러스 제가 아까 좀 아쉽게 생각했었던 면접에 대한 그런 강의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볼까요? 그래서 1회서부터 10회까지 이해가 좀 되셨고요, 선생님들께서. 그다음에 이 내용의 뭐 진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시 그 강의에서 또 오리엔테이션을 또 하거든요. 그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겨가시면 배지훈 전공의와 2차 면접 수업 실현 수강 계획 제안이라고 해서 요 순서대로 들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냥 제안이에요, 선생님들. 이미 강의는 다 올라가져 있죠. 9회하고 10회만 올라가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들으셔도 되는데, 하지만 이게 자료도 많고 복습하셔야 될 내용도 많고 그다음에 연습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수강 제안을 해드린 거 하루 걸러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강 제안을 해드린 것이 좀 빡빡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좀 급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합격자 발표가 12월 12일 해서 작년보다 조금 당겨졌는데요. 만약 2차 수업을 들으시면 정말 하루도 쉴 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대로 따라오시는 선생님들은 하루로 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12월 10일 합격자 발표 이전에는 제 강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하루도 쉬지 마시고 강의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복습하시고, 복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시고 하면서 헉헉대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못 따라온 거는 당연히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따라오실 수 있을 만큼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라오셔가지고 12월 12일까지는 수업을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합격자 발표를 12월 12일 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합격한 선생님들은 뭐 스터디를 구하시던가 아니면 강의를 좀 못 들은 거, 미진했었던 거를 좀 더 듣고 그다음에 내가 혼자 좀 이제 연습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하셔도 되거든요. 스터디는 항상 필수는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들은 스터디로 도움 받았다라는 선생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 스터디에 막 끌려가시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걸 채우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터디에서 내가 아주 현명하게 활동을 스터디에 참여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스터디에서 많이 보충받는다 이러면 스터디를 하시는 거고, 보충받는다기보다는 막 어떤 큰 개가 나를 막 끌고 가듯이 막 질질질 끌려가는 경우 있잖아요. 선생님 산책하다 보면은 어떤 강아지 주인은 강아지하고 같이 가는데 어떤 강아지 막 끌려가잖아요, 강아지한테. 그래서 개가 사람을 산책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뭐 나타낼 수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터디가 나를 끌고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스터디는 나하고 안 맞는 스터디고 나는 일단은 조금 더 내 실력을 좀 쌓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혼자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스터디에서 도움을 좀 잘 받기 위해서라도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연습을 많이 해 가시면 스터디에 좀 도움받을 게 많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스터디만 들어가면은 도움받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니까 앞에 1차 끝났다고 막 신난다 하면 놀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사답게, 그죠?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다시 2차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더 훌륭한 교사가 돼서 내가 당당하게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합격하면 이제 스터디 하시는 거고요. 스터디나 이제 개인 공부 하시는 거고요. 불합격하면 이제 화가 막 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와신 상담, 힐링 여행이라고 해서 와신 상담 하시면서 바로 12월 13일서부터 딱 1차, 내년 1차 공부해야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약간 좀 일주일 정도 조금 쉰 다음에 뭐 캠핑도 가셨다가 좀 너무 춥나요? 캠핑 가기가 좀 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만 쉬고 바로 1차 다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생님들. 1차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번 생각하시면서 마음 딱 가라앉히시고 이 악 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렇게 수강 제안 해드린 거 이거 따라오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공부하는 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수업 딱 듣고 딱 복습하고 옆에서 어머니가 얘 제발 좀 쉬어라 이 말 나올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좀 설명드렸고요. 지금 자료 목차 설명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프린트 하나가 더 있잖아요. 선생님들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피셔가지고 1회차 지도서 강의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2차 시험 개요라고 해서 제가 드린 건데 요거는 작년 강의 자료하고 좀 달라요. 사실은. 왜냐면 작년 강의 같은 경우는 작년 강의잖아요. 2021학년도에 찍은 강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올해가 2022학년도인데 2년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인데 아직 2023학년도 2차 시험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뭔지 아시죠? 지금 요 시간, 그러니까 2차를 개강할 때 아직 2023학년도 2차 시험 계획이 교육청에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12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 날 나와요. 합격자 발표일에 2023학년도 2차 시험 계획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선생님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만 볼 수 있냐면 2023학년에 작년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학년도 것만 볼 수 있거든요. 또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는 어땠을까요? 작년에 강의했을 때는 2022학년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작년에 강의했을 때는 2021학년도 걸로 제가 강의했겠죠. 학년도 걸로 프린트가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거 2022학년도 2차 시험 계획은 이미 나와져 있으니까 제가 약간 고민했어요. 그래서 강의하고 자료하고 조금 어그러짐이 있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아마 현명하신 선생님들이라서 잘 감안해서 보시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2021학년도 시험 계획, 2차 시험 계획으로 제가 프린트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걸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2022학년도 시험 계획을 넣은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요거는 맨 앞에 있는 부분, 지금 1페이지서부터 되어져 있잖아요. 1페이지서부터 2차 시험 계획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1페이지서부터 5페이지까지는 작년 강의하고 프린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의하고 프린트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최신의 것을 좀 드리기 위해서 2022학년도를 넣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아마 지금 아직 안 나온 2023학년도 2차 시험 계획은 이것에 준해서, 그죠? 2022학년도에 준해서 되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12월 10일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일단 2022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조금 설명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보세요, 선생님들. 일단은 이제 일단은 여기 보시면 2차 시험 일정이라고 돼 있죠, 선생님들. 2차 시험 일정은 내년에 2023년도 1월 4일, 1월 5일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예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빨리빨리 해서 합격자 발표도 좀 빨리 하시려고 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이 수요일이고요. 1월 5일이 목요일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보세요. 1월 4일 날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을 보고요.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1월 5일에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실현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마다 조금 다른데 이 교수학습 과정안이 없는 교육청도 있어요. 선생님 요거 안 쓰지 않고 그냥 심층 면접을 보고 수업 실현만 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2차 같은 경우는 교육청마다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셔갖고 이를 보세요. 2차 문제 출제 기관을 좀 보시면 평가원 지역, 자체 출제 지역, 평가원 플러스 자체 출제 지역, 수업 지도안 작성 지역, 수업 면접 지역 등등 좀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근데 평가원 지역이라는 건 뭐냐 하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어줘요. 지금 우리 1차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를 공통으로 시험 보잖아요. 1차는 그렇죠. 하지만 2차는
평가는 교육청별로 우리 교육청이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교육청이 있고, 어떤 교육청은 아유 우리 교육청이 만들어 놓은 거랑 평가원이 만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우리 그냥 평가원 문제 쓰겠네 라는 교육청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지역이라는 거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만든 거를 가져다가 쓰는 지역입니다. 2차 문제를요. 그래서 대략 부산, 대전,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강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평가원 문제를 가져다 쓴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거의 비슷한 문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게 돼요. 뭐 상관은 없죠. 자체 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평가원 문제를 가지고 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겠소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가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세종, 대구는 평가원 문제를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자체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청이 어떤가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자체 출제 지역의 선생님들은 지역 교육청에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에서 자기 지역을 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서울교육청에서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인천교육청의 주로 주된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자료를 잘 다운받으시면 되겠고,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가원 플러스 자체 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북, 충남, 광주, 제주입니다. 이곳은 수업 실현 문제는 거의 똑같고요. 면접 문제에서 면접도 구상형하고 즉답형이 있는데 구상형 문제는 똑같은데 즉답형에서 자체의 그 교육청에 면접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충북, 충남, 광주, 제주예요. 그래서 수업 실현 문제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면접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즉답형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지도안 작성 지역은요. 수업 지도안은 모든 지역이 다 작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평가원 지역에서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대전, 경남, 경북, 울산에서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 출제 지역에서도 서울하고 인천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분들은 수업 지도안 연습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60분 동안 수업 지도안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업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실현을 해요. 수업 실현하고서 어떤 지역은 수업 실현하고 자 이제 들어가세요, 집에 가세요 하는 지역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수업 실현한 다음에 자 여기 앉으세요라고 해서 방금 수업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 경기, 세종, 광주, 충북 작년 기준이에요, 선생님들.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는 어떤가라는 거는 합격자 발표 날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합격자 발표 날 이 지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다음 평가원 지역하고 자체 출제 지역, 평가원 자체 출제 지역에 꽃표가 되어져 있죠, 선생님들. 그 꽃표가 되어져 있는 거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지역을 제가 꽃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남, 전북, 강원 지역은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업 지도안 준비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아래를 보실까요? 박스 아래 지역 앞에 꽃표는 교수학습 과정한 제외 지역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022학년도 2차 시험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2023학년도 2차 시험 발표 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12월 12일 날 1차 합격자 발표 때 2차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는 그 2번의 2차 시험 일정이 이렇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3번을 보시면 평가원 지역 2차 시험 과목이 배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직적성 심층 면접,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수업 실현인데 교수학습 과정안 같은 경우는 없는 지역도 있다고요, 선생님들. 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제가 수업 때 잘 설명드리니까 오늘 OT 시간이니까 참고로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는데 이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가 원래는 집단 토의가 있었었거든요. 집단 토의에서 교직적성 심층 면접을 15분 동안 심층 면접하는 건 20점으로 하고 6명이 같이 들어가서 집단 토의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서부터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아예 그냥 없앴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에요. 하지만 경기도 선생님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집단 토의 또 들어와져 있으면 집단 토의 연습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천하고 세종은 거의 똑같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수업 지도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작년서부터 없어졌나? 일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세종 선생님들 조금 약간 편해졌어요. 그다음에 대구 한번 보세요. 대구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구 선생님들은 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인문 정신 소양 평가라고 있었습니다. 책 20권 정도 읽고서 교양 서적 20권 정도 읽고서 그게 심층 면접의 어떤 문제 내용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게 올해서부터 전격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이죠, 선생님들. 그래서 하지만 요거는 작년 기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인문 정신 소양 평가가 써져 있죠, 선생님들. 그 대구 지역교육청에 써져 있지만 올해서부터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대비해서는 없을 것이니까 하지만 요거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광주, 그다음에 충북 되셨고, 충북 같은 경우는 성찰이 원래 없었거든요. 수업 실현 안에 성찰이 없었어요. 하지만은 작년서부터 성찰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좀 달라지는 게 있고 수업 후 성찰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교사가 자기 수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은 충북에서도 수업 성찰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수업에 대한 어떤 면접의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는 광주도 마찬가지네요. 선생님들 수업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실현과 관련하여서 실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까지 이렇게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작년 프린트랑 좀 달라서 일단 OT 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따로 프린트 좀 드린 건데 이제 강의 들으실 때는 감안해서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팁도 뭐 섞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OT가 이제 끝났는데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일단 OT를 들어보시거나 아니면은 강의를 좀 들어보시거나 하시면서 좀 의문이 나는 점 있으시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을 달아드릴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활용해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년 강의 그 교재를 좀 전격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출근은 매일매일 학원으로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가지고 보는 그런 강의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장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도대체 앞으로 뭐 어떤 수업을 하실 건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걸로 수업하실 건지 1회차서부터는 잘 모르시잖아요. 7회차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시니까 지금 나는 숲에 어디 와 있나 잘 모르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강의 어떤 실러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들이 교재가 다 나와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구나 해서 선생님들께서 마음에 좀 안정감도 얻으시면서 계획도 좀 잘 세우시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안심이 좀 되거든요. 교재가 있으니까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프린트 강의보다는. 또 이제 우리 학원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교재도 마련해 주셔서 선생님들 편하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다양한 여러 가지 자원을 잘 활용하셔서 2차 공부 열심히 하셔서 2차도 물론 고득점으로 잘 합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오늘 OT를 끝내고요, 선생님들. 언제 만나 뵐 거냐 하면은 11월 24일 날 다시 촬영을 할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도움교사 선생님도 부탁을 해서 기출문제 같은 거 좀 모아서 면접 내용 모아서 그렇게 9회차 때 10회차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이상으로 2차 면접 수업 실현 대비반 강의 계획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